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사실 같은 월요일이죠. 사흘 연휴였었는데요. 모두 화이팅하고 힘하고 가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추적조사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윤석열의 지지율과 내년 총선 전망을 내놨는데요. 아주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참패가 예상되죠.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은 날라갑니다.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된다. 이재명은 날릴 수뿐이 없어요. 민주당에는. 안 그러면 분당에 들어갈 수뿐이 없고, 지난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발표한 거 보면은 응답률이 20%입니다. 20.5%. 응답률이 높을수록 사실에 가깝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정체 또는 하락의 조짐을 보이는데요. 어느 순간 급락에 들어갈 위험 요소를 몇 개 갖고 있죠. 그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이동관 문제가 지금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윤석열과 국힘이 너무 무모하게 무지하고 거칠게 지금 언론 지형을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와 무당층은 또 보수, 합리적인 보수는 윤석열한테 지지를 안 줍니다. 이동관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 보수가 다 결집했어요. 합리적인 보수, 이성적인 보수는 윤석열한테 지지를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다 결집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긍정을 35, 6% 주는 것은 윤석열이 외교를 잘한다 이런 거죠. 똑같은 동일 방법을 요새 고고TV 하는데 그럴 수뿐이 없어요. 윤석열의 외교는 한미동맹의 강화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유탄을 맞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사면초가로 고립돼 가고 있죠. 대한민국 국부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일본의 부산과 일본의 재부산과 또는 유럽의 재반도체 설립, 그 다음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은 고립되고 있죠. 언젠가는 국민이 눈치챌 겁니다. 그게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나 당장에 1, 2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반도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은 심각한 게 60대 중반 이후가 결집을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35, 6%를 갖다 맞추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문제는 중도층이고 그죠? 그다음 무당층들인데 중도 무당층들이 선거를 기피할 과정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무당층으로 안 가면 소용없고 지금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고고TV가 어느 순간부터 구조적으로 잘못했다 그랬죠. 윤석열은 정치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통령 노래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건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태도의 문제예요. 국민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문제예요. 혼자 거들먹고 들고 다니는데 25% 이상 지지율 못 얻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김건희가 끼어있다 그러죠. 제가 계속 기가 찹니다. 김건희 나대는 거 보면은 어제도 현충이라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격 대통령한테 반말 찍찍 달리면서 저리로 가보자. 이게 이랬어? 한심합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를 분석하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속보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그죠? 11년 만에 재진입했다고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이 글로벌 외교의 승리다. 자기의 승리라 그래요. 자기가 글로벌 외교를 잘 거를 승리라 그러는데 족가라. 우리 이명박 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해서 이명박이 외교는 화려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이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17년에 탄핵당했으니까 그때
비상임 이사국 탈락한 것을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라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문재인이라는 놈이 반미라기보다 원미를 통하고 친중 친북으로 가니까 서구 세계에서는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막았다는 거죠. 이거 윤석열 그거 업체가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이야.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하는 책 보면. 이게 지금 양 진영의 공작과 공학에 의해서 대립구도를 갖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져요. 이것 때문에. 세상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좌파 우파가 지금 어디냐. 국민 편하게 하고 국민 복지 일자리 만들어주면은 그거로서 이기는 거예요. 한심한 놈이야. 연합뉴스 분석 들어가기 전에 조선일보 김대중이 꼴보수인데 꼴보수고 꼴륜인데 아직도 칼럼을 쓰고 있어. 나이가 이렇게 많은 놈이. 응? 김대중이 지난 6월 6일 날 어제 칼럼을 쓴 걸 보면은 이 나쁜 놈이죠. 이래서 돈 벌어먹고 조선일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늙은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진영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나쁜 놈이죠. 물론 민주당 놈들은 더 나쁘죠. 근데 고고태비가 말씀드린 이래선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는. 김대중 칼럼을 보면은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게 왜 이 분석한 거 보면 일면은 맞으나 현재 변한 세상을 몰라요. 이 조선일보 놈들이. 특히 늙은이 칼럼니스트 논설위원들이. 응? 조선일보 때문에 윤석열 망한다 그러죠. 제가. 장재원이란 놈 때문에 망하고 김건희라는 것 때문에 망하고. 응? 이게 보면은 그 정교조가 지금 40, 50대가 정교조 세대인데 이념투쟁, 정교조가 이념투쟁으로 운동권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갖다가 당시에 10대, 20대를 교육시키고 현재 그들이 주류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갖다가 주류 바꾸기 시도하고 있다. 그래 정교조를 때려잡아야 한다. 응? 정교조가 이념 전쟁을 유발했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정교조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교조 때려잡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여론 장악한 다음에 이제 하겠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한 대립의 시대다. 이거는 노무현이가 시작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노무현을 존경하고 문재인과 노무현을 못 치니 이것들이 노무현을 공격하지도 못해. 정교조 세대가 가장 악랄하게 나온 게 노무현의 586 세대였어요. 응? 그래서 김대중이가 말하기를 보수 우파가 너무 한가한가 아닌가. 지금 보수 우파가 없어요. 보수 우파 없어요. 좌파 진보는에서도 보수 우파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김기현 꼴 따고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응? 그들이 무슨 보수 우파의 정체성이 있어? 윤석열이 문재인에 충성하고 노무현을 존경한 사람을 들여가지고 그게 보수입니까? 보수 우파의 정체성이라는 75년을 갖고 있죠. 78년이야. 1945년부터 따지면. 근데 김대중이가 이 칼럼 쓴 애가, 이 늙은이가, 따라서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진영에서 밀리고 있으므로 보수의 진지, 낙동강 같은 마지막 방어선을 유지해서 보수가 결집을 해서 있는 보수라도 결집을 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좌파에 맞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는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래서 지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와요. 결국엔 이제 총선이나 대선을 가면은 TK는 뭐 90, 80% 이상이 보수 당한테 있다 그러면은 몰표를 줄 것이고 호남 애들은 100% 주잖아. 이런 거 부추기면 안 돼요. 이제 한심한 놈들이야. 늙은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게. 자, 윤석열의 연합뉴스TV 여론조사를 들어가 보면은 특징적인 게 일단 윤석열 지지율인데 윤석열 지지율부터 보시죠.
한 달 전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37.5%에서 한 달 전 5월 6일 7일에 윤석열이 지지율 오를 때입니다. 오를 때인데 지금 6월 3일 4일에 한 거 보니까 36.3%를 1%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정도 1%가 떨어지죠. 60에서 58.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부정 60%, 긍정 35%, 두 배죠. 2대 1이죠. 이게 고정화가 됐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고정됐어요. 저번 주에 그 RS치라는 거 듣보잡에 나갈 윤석열 지지율 44.7%를 끌어올리니까 이길 수 있다. 국힘놈들이나 윤석열이 기고만장해서 또 융단 폭격을 시민단체한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저번 주 말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RM 수치에서 7%인가 6.7%가 떨어져요. 윤석열 지지율이. 그런데 10%, 2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건 추정 면접 여론조사예요. 면접 추정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35%에 갇혀 있고 부정이 60%예요. 이래가지고 절대 못 이기죠. 이건 문제가 뭐예요?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 절대 윤석열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간두고 강공, 공학, 공작, 전부 다 이재명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돌려버리니까 중도층이 절대 윤석열한테 지지를 안 보낸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게 3개월만 더 이런 현상이 유지되면은 완패합니다. 완패. 총선에서. 백석도 못 가져가 잘못하면은. 향후 윤석열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건이 엄청 많아요. 제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하는 게 이재명은 무슨 말만 하면은 대다수의 중도 보수한테 부정 프레임이 걸려 있어. 너 생양아치 놈은 백날 옳은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서울 수도권도 내 계속 이걸 추적하면서 방송을 하지만은 20대부터 50대까지가 윤석열의 부정이 아주 강고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 35%뿐이 안 나와요. 윤석열 지지율이. 그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서울 수도권이 35% 정도 윤석열 지지율이 고착화됐으면은 부산은 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내년 총선에. 그럼 100석 이하야.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에 내일 투표한다면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3%고 국힘이 31%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앙달한 짓이 또는 김계리나 국힘 그 무기력한 놈들이 이재명 걸 공격하고 선관위 공격하고 좌파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민노총 때리잡기 하고 한노총 때리잡기를 해도 어떻게 내일 당장 갔다가 그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1%, 2%가 높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TK에서 몰표가 나오고 있죠. 국힘 지지층이. 그리고 부울경에서 조금 높고. 그런데 총선이 그렇습니까? 수도권이죠. 따라서 2% 차이면 수도권에서 완패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본 게 그럼 내년 22대 총선은 어떻게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냐. 여당 심판. 이게 한 달 전에 보면은 여당 심판이 32%뿐이 안 나왔는데 한 달 전에 윤석열 지지율 올라갈 때야. 그런데 한 달 후에 6월 3일, 4일 한 거 보니까 여당 심판이 37%, 5%가 올라가 버렸네? 윤석열이 그 화려한 외교와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그 여론이 어디가 있느냐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35, 6% 나오고 내년에 여당을 다수당을 만들겠다. 여당을 다수당 만들겠다. 여당 심판이 아니라 여당 지지. 여당을 다수당을 만들겠다. 37%. 비슷하죠? 근데 내년 총선에 여당을 심판하겠다. 한 달 전에 34%가 나왔고 6월 3, 4일 후에는 49%, 5%가 폭등을 해버리네요. 윤석열이가 강공을 하고 저 국힘 저놈아들이 저게 정체성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들어가면은 역풍 맞는다니까? 이재명은 날라갑니다. 얼치게 평론가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놈 새끼들이. 그래서 한 달 전보다 5%나 야당을 갖다가 지지해야 되겠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5%가 넘어가요.
그러면 6월 3, 4일 거 보면은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37%,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야겠다 49.58%, 50%. 거의 비슷해요. MBS하고 갤럽하고. 이러면 완패하는 거지. 아무리 TK하고 늙은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잘한다, 가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10년 전하고 달라요. 여론조사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무슨 깡으로, 무슨 건자감으로, 국힘 자체 합리적이고, 국힘 자체 진짜 뭐 찐보수를 다 죽여버리고, 나경원, 안철수, 윤석열을 죽여버리고 밟아버리고 무슨 거로 싸우려고 그래. 제 그러죠. 계속 똑같은 동일 반복을 조사하는데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이 날아가는 순간 국힘 김기현도 날아가는데, 그죠? 근데 김기현 날아가면 이재명은 안 날아가. 그 희한한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이란 이 사람은 보면은 뭐 군인, 우리 국가 유공자 또는 어제 같은 현충일도 가서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그러죠. 인사하고. 그건 진실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김건희의 그 굴레를 윤석열은 쳐박아 놓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윤석열이 누구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국무회의나 수보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몰라도 그건 대통령 아니에요. 한쪽 진영, 보수 진영이 50, 좌파 진영이 50이라 그럽시다. 딱 잘라가지고 그 보수 진영 25%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걸 몇 달 해보고도 몰라? 다음 영상은 이동관 사태가 발생할 텐데요. 그거 영상을 하면서 2부를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